한양에 거주하는 왕실의 종친 임금 숙종 열세촌 조카가 조선의 명의 묘금도유 유이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경상도 산음면 생림에 소재한 유이태 해민국에 보내온 만사를 소개합니다. 1713년 10월 임금 숙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음식을 들지 못했으며 한기와 열기가 있고 몸에는 종기와 부종이었습니다. 모든 내유원 어이들이 숙종의 환우를 치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13년 11월 말 임금 숙종은 영남의 명의로서 경상도 산음에서 인수를 펴고 있는 묘금도유 유이태를 대궐로 불렀습니다. 명의 유이태는 눈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 말을 타고 경상도 산음 생림을 출발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 파령제를 넘은 후 전주를 경유하여 은진, 천안, 조치원, 남태령을 넘고 동작나루터를 건너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산음의 명의 묘금도유 유이태는 나라에서 대궐에 도착하라는 기일에 도착하지 못해 하옥되었으나 임금의 병이 위중하여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임금 숙종은 석방된 유이태에게 즉시 관직을 제수했습니다. 어의로 임명된 유이태는 임금 숙종의 병을 고쳤습니다. 어의로 재임 중이었던 유이태는 1714년 초여름 한양에서 왕실 종친 도정 이명엽을 만났습니다. 이명엽의 본관은 전주이고 7대조는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이며 6대조는 선조의 형님 할인군 이정, 5대조는 당흥군 이일령, 고조부는 종실 도정궁 사손 응청군 이돈이고 증조부는 도정궁 사손 동지돈령 부사 이정한이며 조부는 도정궁 사손 동지돈령 부사 이용일입니다. 아버지는 도정궁 사손 돈령도정, 즉 이조참판 이세정이며 어머니는 황해도 관찰사 청송인 심유의 딸입니다. 이명엽은 이세정의 오남 명좌, 명회, 명익, 명엽, 명진 중 넷째이고 임금 숙종의 열세촌 조카입니다. 부인은 진주인 유경우 딸입니다. 당시에 도정 이명엽은 피를 토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의술 활동을 하고 있던 소기들은 이명엽이 병을 진맥한 후 병을 고칠 수 없다라며 말하고 달아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던 도정 이명엽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숙종의 환우를 치료하러 온 유이태가 명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정 이명엽 부친 돈령도정 이세정은 어이 유이태에게 아들 이명엽의 병을 치료하여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이태로부터 병 치료를 받은 이명엽은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의술을 펴고 있으나 유이태의 높은 의술 명성은 전국에 알려져 있다라고 어이 유이태의 의술 명성을 칭송하였으며 중국의 명의 편작과 유부에 비유하였고 유이태의 성품을 성격이 온화하며 결백하고 사리가 분명한 당나라의 시인 맹교에 비유하였습니다. 임금 숙종의 병을 고친 후 산음으로 돌아온 명의 유이태는 도정 이명엽에게 처방전을 보내는 등 환자를 위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이태는 환자 치료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애민정신을 펼쳤습니다. 1715년 2월 27일 명의 유이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왕실 종친 도정 이명엽은 소기들이 치료할 수 없다는 자신의 병을 명의 유이태가 지어준 약을 복용 후 화색이 돌아왔고 명의 유이태를 존경하며 그리워하는 마음, 같이 지냈던 일들, 자신의 병 치료를 희망하며 이별의 슬픔, 훗날의 만남과 세상을 떠난 명의 유이태를 조문하지 못하는 심정과 다시 만날 수 없음을 한탄하는 심정을 담은 장문의 만사를 한양에서 산음의 명의 유이태 집에 보냈습니다. 왕실 종친 도정 이명엽이 지어서 보낸 만사를 소개합니다. 작년 봄 2월에 내가 처음으로 병에 걸렸네.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시 피가 나오니 노화 화기가 쌓여 허하게 된 것이다. 한양에 있는 소기들은 이를 보고 달아나며 모두 나를 치료할 수 없다 하였네. 이때 공이 남쪽에서 왔는데 의술을 펴는 곳은 경상도 시골 산음 해민국이었네. 공의 높은 의술 명성은 온 세상을 진동하니 중국의 명의 편작과 유부가 지금의 세상에 다시 살아난 듯 하였네. 한양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다투어 달려와 나의 관소 문 밖은 신발이 가득했네. 나의 파리하고 수척한 모습을 보더니
팔을 끌어다 자세히 진맥하였네. 주머니 속에서 처방을 주며 여러 약재를 다리고 끓여 먹으라 하였네. 100여 첩을 복용하니 얼굴빛이 점차 펴지며 화색이 돌아왔네.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위태로움이 어찌하였으리요? 공을 이끌어 나의 관소로 맞이하여 앉거나 눕거나 항상 따랐네. 함께 자고 또 함께 먹으면서 웃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하가 어언 맹아가 되었네. 공은 맹교처럼 마음과 모습이 고고하고 편작처럼 의술이 기이했네. 공으로부터 받은 깊은 은혜는 뼛속에 이미 새겨졌고 높은 우위는 마음으로 홀로 알았다네. 공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하는 이 마음. 어찌 유독 좋은 처방만 때문이겠는가? 인생살이 이별은 흔한 일이고 만나고 헤어짐을 기약할 수 없었다네. 나는 병들어 베개에 엎드려 있는데 공의 수레는 호련히 떠날 채비를 갖추었네. 작별이 너무도 갑작스러워 공의 손을 부여잡고 슬픔을 상심했네. 이별에 임하여 훗날을 기약하니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네. 산음으로 길 떠나는 공의 행차를 저 멀리 바라보니 하루에는 뉘엿뉘엿 넘어가니 남쪽 하늘이 저물어갔네. 빈집에 서글피 홀로 누워있으니 마치 그대를 잃은 것처럼 망연하기만 하였네. 내가 마음으로 공의 뜻을 짐작하니 공께서도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았다네. 편지가 또한 뜸하니 안부를 어찌 알 수 있었으리요? 어느 덧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니 이별의 심사도 함께 깊어갔네. 겨울이 되어 처음으로 편지를 받고서 봉인을 풀어보니 공의 얼굴과 음성을 대하는 것 같았네. 구절마다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어 잠깐 사이에 읽어내리니 눈물이 흐르려 하였네. 편지 끝에 약재 이름이 적혔으니 공께서 나를 아직 잊지 않았음을 알겠네. 공께서 보낸 글 편지를 보고 허공에 탄식하며 감격을 이루 표현할 수 없었네. 공의 장수를 기원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는데 누가 알았으리요 잠깐 사이에 호련히 생사를 달리할 줄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오래 갈 수 없듯이 모든 일은 동쪽으로 흘러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다네.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영전에 곡할 생각하여도 길은 멀어 이를 수 없다네. 옛적의 후파를 다시 마주하니 쓸데없이 눈물이 앞을 가린다네.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옛사람들의 당연한 일이라네. 뱀도 구슬로 보답하고 참새도 고리로 보답했으니 미물이라도 또한 이와 같았지. 탄식하며 내가 못나고 용렬하여 큰 덕을 끝내 갚지 못했다네. 서로 간에 떨어진 거리가 한양과 산음과는 천리이니 재수를 올리는 것도 또한 방법이 없다네. 마음은 내 스스로 은혜를 갚고자 하나 삶과 죽음을 저버림이 무척이나 부끄럽다네. 하물며 병이 아직 낫지도 아니하였으니 묘한 약재를 어디서 구하리오? 탄식하고 또 탄식하니 마음에 도리어 100가지 근심이라네. 허공에 오원시를 지어서 상여 끄는 소리에 보탠다네. 이 글은 유이태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유이태 유고에 실려 있습니다. 명이 유이태를 존경하고 그리워하면서 재회를 기대하였던 왕실 종친 도정 이명엽은 명의 유이태가 세상을 떠난 후 1년 뒤 1716년 세상을 떠났고 경기도 양주군 수자동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임금 숙종의 조카 도정 이명엽이 유이태 해민국에 보내온 만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의 명의 유이태를 기리는 기념관은 경남 산청군 생초면 참새미로 221번 길 6에 있습니다. 이곳은 후손들이 명의 유이태 초상화, 연보, 양력, 어록, 오도정신, 의학사상, 건강어록, 관찰 예조정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기념관을 방문하시어 명의 유이태가 남긴 건강관리 지침을 가슴에 담으신 후 가정에 돌아가시어 100세 인생을 대비하시고 오도를 기억하시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